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대 서울병원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욱범 병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우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장 편욱범입니다.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구의 마곡지구에 이대 서울병원이 2015년 공사를 시작해 드디어 지난 2월 7일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강서구 유일의 대학병원으로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고 첨단 시설과 장비, 우수한 의료진을 구성하여 가장 급할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대 서울병원의 초대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처음 사실 개원하는 병원의 병원장으로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담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과 개원 후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부담감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책임감도 큽니다. 네, 아무래도 초대 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부담감도 크시고 책임감도 크실 것 같아요. 원장님 순환기 내과 전문으로 또 이렇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순환기 내과라 그러면 이 사람들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환을 진료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 순환기 내과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순환기 내과 실습을 돌면서 조장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기 내과 교수님을 이제 존경하게 되고 또 과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순환기 내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되신 계기에 대해서는 잘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으로는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심장 질환과 또 고혈압 등 이런 순환기 계통 질환들도 평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2의 사망 원인입니다. 그중에 이제 고혈압이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이고요.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 짜게 먹는 습관을 줄여야 하는데 한국은 일일 평균 12.4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이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많은 양입니다. 음식은 항상 골고루 적당히 드셔야 되고요. 또 제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해서 균형적인 식생활 패턴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 걷기와 수영, 줄넘기의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의 횟수와 강도는 일주일에 5회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한 3,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과 식생활 패턴의 개선으로 적정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은 집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2, 3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하시고 자기 전에 한 2, 3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하시면 평상시 혈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은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재주는 혈압보다도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 심장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요즘같이 이렇게 계절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심한 환절기에는 고혈압 환자나 또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이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심장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시기 또는 겨울에서 봄이 오는 이런 환절기에 많은데요. 아무래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변화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이런 체온 변화에 좀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환절기에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뭐 원장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식생활 습관도 좀 개선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어떤 규칙적인 이런 습관이 만들어져야 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으로 원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심장혈관센터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습니다. 보람 있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란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직업인데요. 여기에 환자가 만족해하고 또 보호자도 만족해하면 그게 의사로서는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 한 30년 의사 생활 속에 이제 여러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한 예를 들면 한 40, 50대 여성 환자였는데 밤새도록 가슴 통증이 있어서 이제 노티를 받고 가게 되면 그 환자가 심장마비도 여러 번 나고 그런 네. 와중에 환자 시술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 심장마비를 해결하면서 지냈는데 결국은 시술이 잘 끝나고 났을 때 더 이상 심장마비가 나지 않고 네. 그 환자가 한 3시쯤 4시쯤 됐는데 이제 중년의 여성이 저를 붙잡고 우는데 네. 조금 약간 겸연쩍긴 했지만 그때 많은 의료진들이 아 진짜 본인들이 밤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그 기억에 남는 환자분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 가정에서도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 많이 아시는 심폐소생술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빌어서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심장마비는 3분의 2가 집에서 일어납니다. 즉 가족 중에 심폐소생술을 잘할 수 있다면 가족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그 가족이 제일 처음에 본 가족이 심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고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체 없이 첫 번째로는 119에 연락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면서 119의 그 구조를 기다리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대 서울병원이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뭐 개원하시느라 뭐 바쁘시긴 하셨겠지만 또 지역 사회와 연계된 뭐 이런 활동 계획들도 뭐 어떤 플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강서구에 있고 강서구 주민들의 건강과 진료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이 많으신 분들에게 건강 관자를 개선하고 또 그분들에게 알려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와서 건강 강좌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주민들과도 잘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뭐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6월부터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으로 또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소한 학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학회 좀 이 시간에 빌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대한고혈압학회는 심장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인 고혈압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학회입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부터는 그동안 오랫동안 한 100년 이상 되는데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주던 수은 혈압계가 사라집니다. 수은은 공해에 좀 문제가 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은 체온계가 사라졌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수은 혈압계가 사라지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가정 혈압계가 있고 또는 비슷한 형태인 하이브리드 혈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압을 잘 재는 것은 어쩌면 심장혈관 질환의 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요. 네네. 그래서 5월에는 세계 고혈압의 날 행사가 있고 또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도 서울시 또는 정부의 유관단체와 함께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혈압을 측정하고 자기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통해서 잘 관리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심장혈관 질환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학회의 이유와 또는 그런 심포지움이라든가 행사의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순혈압계가 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혈압을 재게 되나요? 병원에서는 이제. 네, 이제는 자동혈압계 또는 이제 수은 대신 어떤 다른 물질을 넣은 하이브리드 혈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두 말씀해 가지 주셨던- 형태를 네, 통해서 네. 혈압을 측정하게 되고 이제 그 외에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과 또는 병원에서 이제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뭐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고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차고 갔다 오면 이제 저절로 혈압이 기록이 돼서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중에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가정에서 혈압을 재고 이래야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사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또 하얀 가운을 보면 좀 긴장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관념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얀 옷을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백의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지만 네. 집에서는 하루에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재니까 4번 재고 그런 것들 보통 일주일 정도 재면은 혈압이 정확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28번 정도 혈압을 측정하니까 그 혈압이 외래에서 의사 선생님과 하얀 가운을 보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받는 그 혈압보다는 훨씬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정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정에서 편안한 상태로 혈압을 재다 보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일반 그 가정에서 갖고 계시는 그 생각들이 중에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원장님 그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에 관해서는 맞는 속설인지 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고혈압은 혈압을 잘 컨트롤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뭐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고혈압약을 투약을 시작을 해서 도움을 받을지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약을 투약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약을 끊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조절을 열심히 잘 해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자라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약을 투약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약을 끊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복용을 해서 심장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처음 고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으니 드시지 말라, 가능한 한 나중에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반이 1년 지나서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심장질환과 중풍 이런 걸로 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2월에 개원을 했는데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된 시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병실 구조가 이대서울병원의 차별점입니다. 기준 병실을 3인실로 하고 전체 중환자실을 1인실로 구성하게 된 것은 국내 대학병원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최대화하였습니다. 이대병원 3인실은 병상당 면적이 충분해서 화장실과 세면실이 포함되어 있고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중환자실의 경우 유리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인실을 구성함으로써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병실 구조뿐만 아니라 이대서울병원에 스마트 진료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임상통합 상황실과 수술실 통합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치료 결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스마트 수술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이런 스마트 시설과 진료 시스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수록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환자의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환자의 그동안 환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최상의 치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원장님 그 병원 차별화된 시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스마트 병실, 수술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간략히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스마트 수술실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푸스 한국의 스마트 수술실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는데, 여기에는 환자의 상태와 또는 의료진의 상태에 따라서 미리 최적화된 수술 방법을 선정을 해놓고 환자에 따라서 그 최적화된 수술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의 수술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으로는 그 강서구의 의료관광특구인 그 미라클 메디 특구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의료특구가 지정된 2015년부터 미라클 메디 특구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왔습니다. 최근 의료특구 사업이 연장되고 이대 서울병원에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면서 그 관심과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현재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특구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강서구청과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강서구의 의료 관광 및 해외 환자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환자들에게 국가별로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협력센터와 프리미엄 건강진료센터인 웰리스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해서 당일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는 원스톱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 원무 창구를 개설해서 마치 자국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강서구 의료관광특구인 미라클 메디 특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강서구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한 병원인데 우리 이대 서울병원이 이 외에도 이 미라클 메디 특구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대 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과 장비, 의료진을 확보하고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개설함으로써 이 미라클 메디 특구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대 서울병원이 또 뭐 주변 개발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이대 서울병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대 서울병원은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장기이식센터 등 중증질환 중심의 센터를 특화 육성할 것입니다. 암센터는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췌장암 등 5개 분야의 암을 위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심뇌혈관센터에서는 한국인의 사망 2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서 24시간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응급진료 시스템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장기 이식을 한 훌륭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심장, 간, 신장, 골수 등의 이식을 진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장기 이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중증 환자 또 응급진료 시스템 뭐 이런 장기 이식 수술 이런 아주 중증 환자들에 대한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올해도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협력하셔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아쉽지만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32년 전 스크랜턴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군여관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위해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온 설립 정신을 이어받은 이대 서울병원은 언제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오셔서 건강 강좌도 들으시고 음악 공연, 미술 공연도 관람하시면서 환자와 가족, 방문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중에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병원으로 남고 싶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다가서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편옥봉 원장과 이야기 나누면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